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이 프린팅된 그림 액자를 하나 샀습니다. 인테리어로 사용하기에는 약간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저는 이 그림이 제 삶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이 그림을 구매했습니다. 대체 예술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샀을까요? 요즘 저는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요, 제가 뭐 돈을 많이 벌든 돈을 적게 벌든 아니면 어떠한 직업을 갖든 뭐 어떠한 종교를 갖든 간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일어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나면은 어떠한 지적인 문제들이 또 발생하게 되고, 그 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면은 또 사람 간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는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이 문제들을 인식하고 마주하고 해결하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뭔가 고통을 계속해서 주는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좀 초조함과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그런 장면을 본 적 있나요? 어린아이는요, 넘어지기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과정들을 다 거쳤었죠. 걷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이에게는 문제였습니다. 학교에 들어와서도 우리들의 문제는 계속됩니다. 교우관계에서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수업 진도를 따라가고 또 성적을 내는 것에 대한 것들도 모두 다 우리에겐 문제죠.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문제는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들은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한 문제들이 앞서 있죠. 경제 활동을 지속함에도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결혼을 하면은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이렇게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우주적인 문제더라고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문제를 항상 반복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저는 그러한 문제들을 계속 겪어왔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더 이상 그 문제가 어렵거나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걷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겪고 있죠. 이전에는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들었고 극복하지 못할 것 같던 문제가 극복하고 나니까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저는 성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은요, 단순히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안에서 또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살고자 하는 의지는요, 자신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나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살아가는 욕구는 결국에는 성장의 의미잖아요. 그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서 내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에 문제를 계속해서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 이성적 결론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대할 때 제가 느끼는 두려움이나 아니면은 그것에 대한 초조함, 이러한 감정들은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입니다.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의 여류 화가인데요, 그녀는 세상에 있는 불행이란 불행은 다 겪은 듯한 그런 문제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어 한쪽 다리가 가늘게 태어났습니다. 16살 때에는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온몸의 뼈가 다 부서졌죠. 그녀는 총 35번의 수술을 했고 척추 수술만 7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교통사고로 인해 자궁을 다치게 되고 일생에서 3번의 유산을 겪고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디에고 리베라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훌륭한 화가였지만 여성 편력이 너무 심해서 2번의 이혼과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구한 삶을 살고 나면은 정말 스스로를 저주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녀의 작품 속 자신이 바라본 프리다 칼로라는 존재는 당당하고 어떠한 문제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자신이 있다는 그런 표정입니다. 그녀의 삶이 그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녀는 육체적, 정신적인 문제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그것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성장을 이뤄냅니다. 삶의 욕구, 성장의 의지가 그녀의 자화상 속 표정과 눈빛에서 드러납니다. 그녀의 자화상을 보고 있으면은 그녀의 삶과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기만 했을 뿐인데 그녀의 의지에 압도돼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한번 맞서보자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예술은 바로 이렇게 감정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그림을 보면 갑자기 슬퍼지기도 하고 숙연해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정말 기분 좋아지고 힘이 나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음악은 감정을 이끌어내는데 다른 예술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죠. 우리는 신나는 음악, 우울한 음악 등을 들으면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기도 하잖아요. 예술은 단순히 지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어떠한 것들보다도 명확하고 또 뛰어나게 자극을 줍니다. 만약에 제가 문제를 마주하는 태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갖기 위해서 이성에만 계속 기대고 있었더라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을 봄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에 그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람자에게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술이 가진 인간 삶에 있어서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 프리다 칼로의 그림을 구매했고요.